만도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슬프 회계로 분석해서 상반기를 약간 전망해 보고 2022년도 매출을 예측해 보는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7월 11일자 조선비주 권윤정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투자증권 만도 2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 하반기 수익성 개선 본격화,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아시아경제 동일 날짜의 그 뉴스는 만도 2분기 실적 부진, 3분기 회복 전망 해서 2분기까지, 그러니까 즉 상반기까지 실적은 안 좋은데 3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 그 잠정 공시 내용도 없는데 이런 기자분들은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는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투자증권회사의 그 연구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니까 그럼 그 연구원분들은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는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뭔가 그 이 정보원이 있겠죠.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인들은 금감원의 그 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공시되기까지는 알 방법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 만도가 2분기 그 저 상반기 실적이 아직 공시가 안 됐고 예정 공시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망 기사를 낼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또한 그 만도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네 번째를 공시하고 자율 공시를 했는데요. 뭐 GRI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서 했대는데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검증 기관이 그 ISO 인증 기관인 영국 BSI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속가능 보고서의 인증 기관이 한영회계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SASB가 미국 지속 발전 가능 위원회의 약자거든요. 아마 그 현재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 ESG 그 공식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SASB 거를 채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향후 이 이거 사스비로 그냥 읽어버릴게요. 사스비로 대부분 국제 표준이 통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도의 표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쪽은 아이소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했고 한쪽은 회계법인에서 했다. 회계법인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검증할 능력이 되냐? 또 인증기관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검증할 능력이 되냐? 다 같이 자신들은 능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근데 그 IFRS 국제 표준이 표준화가 된다면은 금융권에서 ESG를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아마 이 말하자면 먹거리가 더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인증기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를 보면은 49,250원으로서 14,150원이 그 하락을 해가지고 장부가격 대비 47%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라홀딩스가 3.25%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 10.62%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20.35% 가지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의 그 최대 주주는 정몽원 신으로서 24.31%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손익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만도는 자신들의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분기 보고서에는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말로 가오가 안 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가공 비율을 적용해서 역산회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기 그 하락률, 매출 하락률로 봐서 2분기도 아마 이 형태로 갈 거고 또 상반기 이 잠정 실적 공지 현대차나 기아의 그 판매 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2분기도 만도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만도가 뭐 대중 의존도가 좀 있는 모양인데 대중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스루풋
그 감소보다 그 운영 비용이 조금 덜 그 줄어들어 가지고 더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인 관계로 그 TOE 생산성은 0.95로서 1 이하면은 적자가 되겠습니다. 적자 102억 원이 났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28억 원이 더 적자가 난 결과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분기에 125억 원이 증가했고요. 연간으로 그 따질 때는 281억 원이 그 전년도에는 그 감소했었습니다. 이 패턴으로 봐서는 만도는 연중에는 재고가 좀 늘어났다가 연말 3, 4분기부터 판매량 수위에 따라서 그 생산량을 그 수위 조절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 그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성분 데이터를 그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가공 비율을 제가 그 연간 가공 비율을 적용해서 모두 역산해서 풀어낸 거고요.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2.6% 감소하고 운영 비용은 17% 감소했습니다.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비용은 인건비하고 뭐 그 두 번째 많이 나가는 비용인데 분기 보고서가 없어고 2021년도 인건비 실적을 얘기하면은 그 전년도보다 6.5%더 그 집행이 됐고요. 직원 수는 34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022년도 1분기에 얼마나 또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인원수는 그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평균 임금 인당이 요거는 이제 연간 금액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늘었을 겁니다. 그 이 평균 임금이 1억 1,180만 원의 연봉 계산이 나옵니다. 전년도보다 16.2%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 감소한 인원이 저임금 신입사원들 부류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고임금자들이 많이 남으니까 임금이 좀 크게 상승한 폭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는 아까 요 갭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BWCA 가공비 재고 자산의 증가맥으로서 원재료 저장품, 미착품 등의 증가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를 하는데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일단 맞습니다만은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의 의의는 크게 반감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고 회전율 떨어졌고요. 스루픈율 떨어졌고 그 다음에 TOE 생산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그 떨어지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이라는 건 항상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검증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된다는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합리적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을 좀 찾아보면은 2022년도부터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원재료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보더라도 상승한 게 아니고 인상된 게 아니고 3.6% 감소로 회사는 제시하고 있고요. 제품 가격은 인하됐다고 판단됐는데 2.4%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검증 추론과 이게 완전 반대 모순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 검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역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비성분을 공시 안 되는 것 자체가 신뢰감을 일단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겠어요. 판매 가격 원인 변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걸 읽어봐도 뭔 뜻인지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판매 가격 산출 규제라는 걸 쫙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뭐 때문에 올렸다든지 이런 내용들의 표현들이 없어요. 네. 조금 미흡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고 거꾸로 비유동 자산이 줄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85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 하락을 했고요.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613억 원 갚았는데 거꾸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0.4%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투하 자본이 크게 조금 말하자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그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389억 원의 이익 배당이 있었는데 ROE 1.15%인데 적자면서도 이걸 어떻게 이익 배당하냐 그게 아니고 요 1분기의 이익 배당액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이익 배당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FEM은 그 613억 원 최종 61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39.1%로 전년도보다 13.5%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 잉여금률은 이것도 한참 14.1%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연간 매출액을 해보면은 2조 한 4천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1분기가 적자이기 때문에 흑자 목표 148억 원을 잡았을 때 2조 4천억 원을 해야 된다. 2조 4천억 할 때의 매출원가 예측 금액은 2조 1천억 원대인데 그 나온 그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고가 연간 패턴을 감안해서 5% 감소한다고 봤을 때 매출원가가 2조 1천억 원 정도 나오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것을 그 단품 납품 거래라고 봐가지고 현대차한테 243만 9천 원짜리 견적서를 내면은 의도하는 그 목표 이익은 14,800원인데 말하자면은 아까 그 원재료 가격 인상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못 믿겠다 이제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39,000원을 깎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29,000원 적자가 나는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흑자를 내야 되니까 그 대신 그러면 우리가 그 판매량을 좀 더 늘려달라 이런 협상을 해서 4% 매출 물량을 늘렸을 때 매출원가가 2조 1,930억 원이 되고 매출은 249만 6천 원 이렇게 됐을 때 9,251원의 이익이 납니다. 이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9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는 선 정도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스루풋은 어떻게 계산하냐 1분기가 이제 적자니까 스루풋율을 좀 올려서 단가 인상을 2.2%를 협상을 성공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나머지 9개월간의 사업계획을 더 세운다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목표 이익과 그 다음에 그 예상 운영 비용 증가액을 더해 가지고 이것을 그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2조 3,642억 원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획했던 거라도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높다면은 판매 계획을 2조 3,600억 원대로 수정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품 납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한서를 239만 8천 원 숨김없이 부풀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설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구매 담당자가 현대차의 구매 담당자가 진짜 우리 그 체면 유지를 위해서 8천 원만 댑시다. 그래서 238만 원에 계약이 되면은 2,369원의 이익이 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거는 짜고 장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나머지 잔여 기간 내에 스루풋율을 31.3%까지 좀 실질적으로 올려보는 거로 하자. 그리고 0.5% 가격 인상 정도면은 좀 봐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인상하고 그 대신 우리가 좀 뭐 납품을 더하든지 아니면은 재고를 줄이든지 해서 재고 회전율을 0.1% 정도만 0.6% 0.1회전 올라가는 게 0.6% 증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비선형으로 좀 변동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38만 원에 계약했어도 효과는 241만 9천 원. 추가 발주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납품 가격이 약간 올랐든 하면은
22,800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환원해서 다시 얘기하면 22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다 같이 생산, 영업, 물류가 공동으로 노력을 한다면 아마 이익 실현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정치는 어떠한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동 목표를 세우려면 탑다운 식으로 강제적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밑에서 자기네들끼리 이거 선수들끼리 왜 이래? 뭐 이래 가면서 하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허구한 날 사업계획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혁신을 원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익을 더 내자고 한다 그러면은 스로프율을 올려라. 그 다음에 재고일인율 올려라. 이게 3자가 협력해서 해야 된다라는 점을 오너가 실질적인 오너가 강제하지 않고서는 되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직 내 정치가 어떻습니까? 선수끼리 왜 이래?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이 아주 중요한 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말로 하면 관신이 관계인데, 이런 관계를 좀 떠나서 말하자면은 역량이 있는 대로 평가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을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중원본 하는 거를 좀 없애고 좀 연습을 해서 좀 빨리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거로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 정도면은 아마 1.5배속 안 하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속도라고 보고요. 진행하다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는데 좀 시간을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만도 건으로 해서 조금 빨리 끝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